안녕하십니까. 닥터한스 TV의 유튜브에서 만난 전문의 코너입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 4만 명 치료 경험 총정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하지정맥 치료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선생님, 저기 다른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있다고 수술 받으라는데요, 수술비도 뭐 1,000만 원이 넘는데요, 깜짝 놀라서 왔는데 한번 봐주세요, 이런 분들이 왔어요. 근데 제가 쭉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 병원에 2020년부터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이제 심해졌는데, 그전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지만 하지정맥류라는 게 한없이 그냥 무궁무진하게 환자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하는 의사들은 많아졌고, 거기다 또 특히 이제 정맥류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보다는 좀 중형급 이상 정형외과 병원이잖아요. 골관절 이런 데서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런 법은 없는데, 그러면 조금 다리가 좀 아프다 그러면 이거 정맥류 있는데 수술하세요. 그런데 겉으로 그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정맥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한데 다리는 아파서 갔더니 정맥류라 그러는데 수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이제 해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점점 많아지더라. 이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 병원에 와서 진짜 이게 정맥류 맞아요 하고 본 건데, 2020년도에는 1,000명, 1,073명 중에 67%가 정맥류 맞습니다, 제가 진단 내린 거고요. 2021년도에는 2,172명이 왔어요. 근데 그중에 72%가 맞아요 이렇게 됐어요. 2022년도에 2,068명 왔는데 58%가 정맥류 진단이 됐어요. 근데 2024년도에는 588명, 요 중간 통계, 몇 달 통계예요. 근데 48%. 그러니까 점점 반 이상은 아니야, 정맥류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는 잠복성 정맥류라 해서 수술하라고 그랬대요. 잠복성 정맥류는 뭐냐면 겉으로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지 않은 혈관들이 있는 거 잠복성 정맥류라는데, 이 통증의 원인이 당신은 하지정맥류 때문에 통증이 생긴 거야. 근데 제가 보니까는 거의 반 이상이 정맥류가 아닌 거예요. 대부분 원인을 봤더니 하지 근육통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좌골신경통이 제일 많았어요, 원인은. 그리고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허리 디스크는 CT, MR을 찍으면 진단이 되잖아요. 근데 좌골신경통은 진단이 안 되거든요. 애매모호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개발한 LQ요법으로는 좌골신경통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데, 그거를 아는 선생님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좌골신경통 진단하는 법은 제가 LQO 진단법이라고 해서 사각사각 진단으로 좌골신경통이 진단이 됩니다. 이것도 제 특허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하지정맥류는 결국은 하지 통증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무지룩하고 무거운 건 있어도. 그리고 치료 비용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쭉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정맥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것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이고요. 그리고 1995년도에 독일에서 사사받고 독토리 1교수한테, 그리고 국내 최초로 개원가에서는 하지정맥류 전문 의원을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저를 가르친 선생님이 이제 프랑스 미셸 샤덱 교수,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세계 정맥학회 가서 제가 발표를 했고, 2001년도에는 대한정맥학회를 한국에서 창립을 하고 창립 부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2000년도에 중국 대련의 정맥류 병원, 2006년도에 중국 북경병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대한정맥학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환자는 약 4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정맥학회 고문이고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개원과 하지정맥류 전문 병원을 세운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중국 대련병원, 북경병원 2개 있고, 도합 4만 명이 넘고 있고, 재발률이 0.1%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를 가리킨 스웨덴, 내가 성형외과 할 때 이제 스웨덴에 연수 받을 때 이제 하켈리우스 교수, 닥터 올센 교수 사진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요게 이제 정맥류하고 관계된 건데, 독일 에드워드스 크랑켄하우스, 영어로는 에드워드 하스피탈이죠. 릴 교수 1995년도에 제가 가서 이제 배우고, 그때 정맥류라는 걸 처음 접했고, 그 다음에 미셸 샤덱 교수한테도 이제 연수를 받았죠. 초음파 진단 치료.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제 워낙은 제가 성형외과 전문이었기 때문에 미용을 위해서 이제 배웠지만 실제로는 혈액 혈관에 대한 치료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정맥류는 지금도 그렇지만 정의는 뭐냐면 판막이 망가져서 피가 한 방울도 밑으로 새면 안 되는데 새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밑으로 새갖고 하지에 정맥 고혈압이 생겨서 정맥류가 발생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슬라이드를 보시면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고요. 네. 슬라이드 보시면 정상 혈관은 쭉쭉 뻗어 있는데 정맥류가 있으면 라면발처럼 꼬불꼬불해서 장단지에 보이시죠? 그리고 맨 오른쪽 거 보면은 이게 점점 심해져 갖고 허벅지 사타구니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정맥이 더 심하게 쏟아지는 그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 꼬불꼬불하게 되고 굉장히 커지고 정맥이 커지고 길게 늘어지고 꼬불꼬불해진다. 뱀이 또아리 튼 것처럼 된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어떤 직업이 판막이 그럼 왜 망가지냐? 유전이 30% 이상입니다. 부모님이 정맥류가 있을 때는 자식들한테 생기고 직업적으로는 미용사, 약사, 교사, 점원, 군인, 오래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과체중, 그리고 소구식 식생활,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3배 많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자가진단법은 혈관이 꼬불꼬불하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혈관이 많으면 거미줄 모양이다. 혈관이 튀어나와 있다. 다리가 올려 있으면 아주 편해진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다리에 피부병이 생기면 잘 낫지 않는다. 다리 무겁고 자주 붓는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피곤해진다. 무릎이 자주 아프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증상이고 가장 대표적인 건 라면발처럼 꼬불꼬불하고 튀어나온 정맥이 보인다. 이건 거의 틀림없이 하지정맥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기수를 나눠보면 제가 임의대로 나눈 겁니다. 1기부터 7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실핏줄, 두 번째는 냉면발, 세 번째는 라면발, 네 번째는 우동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돌리셨습니다. 우동발, 손가락, 합병증, 선천성 기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기 V1은 실핏줄, V2는 라면발, V2는 냉면발, V3는 라면발, V4는 우동발, V5는 손가락 굵기, V6는 썩은 거, V7은 선천성 혈관 기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슬. 그래서 제가 쭉 발생 빈도를 보니까 남성, 여성, 50대, 60대 이렇게 봤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2.16배 더 많았습니다. 저희 병원 통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희 병원 통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 60대 제일 많고 70대, 80대는 이제 뭐 다른 질병으로 자꾸 하셨거나 그러는데 실제로 정맥류는 연세가 드실수록 심해집니다. 다음. 그리고 모친이 나는 정맥류가 있는데 어머니가 있었다. 15.9%입니다. 가족력 총계를 보면 27%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증상이 없는 게 77%입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가 있다고 아픈 거가 있다고 그러는 거는 조금 좀 과장된 병원 선전용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방책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리 피곤함 11%고 나머지는 쥐나고 무겁고 부기 화끈거리고 이런 게 뭐 미약하게 있습니다. 다음. 하지정맥류 통증 유발하지 않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지정맥류 진단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정맥이 길고 대나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모양의 크기고 어느 모양의 판막이고 어느 판막의 위치가 망가졌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검사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의 표준 검사는 혈관 초음파 검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특수한 경우에 이제 정맥주 영수를 하는데 이것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혈관 초음파로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실시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던 아직도 지금 이 기계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벌써 40년 동안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도플러 소리만 듣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초음파가 제가 쭉 써왔던 거 히스토리입니다. 네, 쭉 꽤 오랫동안 썼고 이제 초음파 했을 때 정상일 땐 칵 하고 개 짖는 소리 납니다. 판막이 정상일 때는 판막이 탁 닫히니까 칵 이렇게 끊어집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정맥류가 있을 때 판막이 망가지면 씩 하고 늑대 울음소리처럼 납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초음파를 보시고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정상 소리입니다. 비교할게요. 그대로 정상 소리는 개 짖는 소리가 나요. 한 번 더. 자, 이제
늑대 울음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맥류에 있는 다리입니다. 같은 환자입니다. 혈관이 확장돼 있으면서 소리가 길게 나요. 틀리죠? 스톱. 한쪽 다리만 생길 수 있어요. 정맥류 양쪽 다리 똑같이 생긴 경우 드뭅니다. 혈관이 확장돼 네 개가 다 있으면서 망가질 소리가 수도 길게 있는데 나요. 피가 쏟아진 소리가 나는 겁니다. 스톱. 확실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은 크기, 위치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사타구니 혈관이 망가진 게 47%, 그다음에 오금정맥 망가진 게 17%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초음파의 혈류 검사 결과지 우리 병원에서 쓰는 건데 이렇게 결과지가 사타구니 줄기 2개, 오금 줄기 2개, 그밖에 이제 뭐 관통정맥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를 환자 앞에서 직접 그리고 보여줍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게 허벅지에 이제 혈관 튀어나온 거 보이지 않습니까? 라면발처럼 요거를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체열 진단을 해갖고 우리가 혹시 초음파를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체열로 변화 있는 데를 보고 집중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체열 진단 같이 하는 병원은 아마 저 아니면은 딴 데서는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이거 쓰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런 체열 진단하고 모양이 사진 위에 사진이나 아래 사진을 보면 하얀 띠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치료 후의 모습 같은데 이거는 깨끗한 거 봅니다. 치료 후에는 하얀 줄기가 없어진 거를 찍어놓은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얗게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맥류입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는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하지 정맥류 혼돈되는 거는 장단지 근육통, 하지 근육통이 제일 많고 좌골신경통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좌골신경통, 하지 근육통이 있는 환자를 당신은 겉으로 튀어나온 혈관은 없어도 이 잠재성, 잠복성 정맥류 때문에 수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들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기 이제 하지 근육통 감별 진단이고요. 장단지 지금 이렇게 요게 이제 통증을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하지 정맥 치료 목적은 혈액 순환을 복원시켜 주는 겁니다. 역류를 차단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하지 정맥 치료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매스컴 보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안전하고 재발 적은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보존요법은 스타킹 신는 거 아시죠 다. 그다음 주사요법은 혈관경화요법에서 주사로 치료하는 거고, 요거는 일기 정맥류 일기 아주 가는 혈관. 그리고 초음파 유도 이 혈관경화요법도 주사를 놔서 없애주는 거고, 정맥 폐쇄법은 레이저 이제 제가 주로 쓰는 거고, 고주파 그다음에 순간 접착제 크라리베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순간 접착제 크라리베인 저는 안 쓰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수술요법으로 정맥 발거술, 정맥 제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예전에 많이 시행됐는데 요즘에는 좀 덜 침습적인 방법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치료 전에는 어디가 망가진지 어떻게 심하게 망가진지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30년간 정맥류 치료법 진단법의 발견은 이 진단의 발견은 혈관 초음파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초음파가 없을 때는 뭐 이제 트렌델렌버그라든지 정맥 조영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리고 치료도 부흡제 갖고서 혈관을 다 걷어내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레이저라든지 고주파라든지 뭐 그다음에 순간 접착제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전문의한테 맡겨야 됩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이제 하지정맥 치료가 요새는 그냥 이 순간 접착제 주의법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안 쓰는 게 이제 뭐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비슷비슷합니다. 고주파 혈관 응고술은 요즘에는 이제 조금 거의 안 쓰는 경향이고요. 레이저는 그래도 아직 주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게 왜 안 쓰느냐, 순간 접착제 이물질 부작용 금방 안 생겨요. 1년 있다 생기고 2년 있다 생기는데 제가 성형외과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실리콘 코에다 집어넣고 유방 집어넣으면 거의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이 떨어지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걸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치료법은 레이저 주로 치료하고 그다음에 정맥 제거술은 거의 다 쓰고요. 돌출 정맥이 있을 때는, 그다음에 초음파 유도 혈관 경화법을 약할 때는 해서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냉동 혈관 발거술도 이제 조금 심할 때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할 때는 혈관 발것을 하고 같이 복합요법을 합니다. 요건 이제 혈관 경화요법인데요. 한번 보시죠. 지우개 요법이라고 제가 별명 지었는데 요게 이제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국내 최초로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제가 원조다. 예, 대한민국 원조로 제일 처음 들여왔다. 그래서 이렇게 실핏줄이 있을 때는 이 치료가 최고입니다. 레이저로 안 됩니다.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로 절대 안 됩니다. 자, 한번 보시고 사용 약제는 뭐 저기 STS를 주로 쓰고 있고요. 다음 요거는 이제 폼 스크롤 세라피라 해서 폼을 해갖고 우리 몸에 안전하게 적은 용량으로 치료하는 기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거품을 만들어서 치료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거품 만드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옛날에는 수술을 해서 이렇게 보기 흉한 흉터가 있었다. 다음 슬라이드. 정맥 발것을 이게 이제 고전적인 치료법이다. 스트리핑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이제 정맥 제거술을 요거는 전 세계 어디나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 군데군데 나와 있는 정맥 돌출 정맥을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 냉동 혈관 발거술은 냉동 수술 기계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고 레이저는 이제 혈관을 빛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중간 중간에 하는 겁니다. 고주파는 요즘에는 이제 신경 손상이 좀 많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 요즘에도 쓰고 있는 병원들이 몇몇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고주파는 혈관을 응고시켜서 막아주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순간 접착제는 저는 이물질 주입 부작용이 나중에 급성 혈전성 정맥염이 생기거나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괜찮지만 이런 게 생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면역 떨어졌을 때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물질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이물질 주입하는 거는 안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단계별 치료 전후 사례를 쭉쭉 보겠습니다. 초기, 중기, 말기를 보겠습니다. 수술 비용은 제가 이제 진단을 하고 수술 비용을 하는데 보통 사타구니 줄기 2개, 오금 줄기 2개 있다는데 4개가 동시에 망가지는 경우 거의 없고요. 많아야 2줄기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보통 한 줄기당 한 300만 원 정도 좌우로 제가 이제 저거 하고 비보험으로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200-300 정도 되는 게 비포 애프터 사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찬가지. 네. 네, 천천히 당겨주시죠. 전후 사진입니다. 네, 마찬가지죠. 여기 잠깐 스톱하시고 여기 점 2개 보이죠? 요 점 골로 통해서 이제 그거 다 제거한 겁니다. 혈관이 저렇게 많고 길은데 딱 2군데 구멍을 통해서 다 제거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마찬가지로 심하면 이제 저런 구멍이 많아지죠. 천천히 돌려주십시오. 네. 다음 슬라이드. 네, 좋습니다. 전후 사진 확실히 튀어나온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네, 마찬가지로 다 초음파 진단하고 하는 겁니다. 네. 정맥을 밑에 돌출된 거는 정맥을 제거를 해줘야지 부작용이 안 생깁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심했는데 구멍이 몇 개 안 보이죠. 예, 예. 그게 이제 예. 상당히 심해서 오신 분들 많은데 요즘에는 이제 여러 군데서 많이 하니까 이렇게 심해서 오신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4기, 5기 정도 되는 거 썩어서 오신 분이고요. 특수 부위 혈관 외음부 정맥류도 꽤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 정맥류 환자 10명 중에 1명. 그다음 눈밑 혈관. 네. 비포 애프터 보시면 되고 다음 슬라이드. 예, 관자놀이 혈관 비포 애프터. 네, 여기도 관자놀이 혈관이요. 이분은 동맥성이었어요. 정맥성 동맥성이 있는데 다음. 네, 이마 혈관. 네. 손등 혈관.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사 남자들은 이거 하러 오신 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선 한쪽 먼저 하고 다음 쪽은 그 다음에 하신 분이었고 다음 슬라이드. 가장 이상적인 치료는 재발되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 병원은 이제 1000명당 1명 재발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미용적 결과도 이뻐야 되고 통증 중간에 최소화하려고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회복이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환자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이물질이 아닌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합 치료법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 새로운 치료법이라고 무작정 해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실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치료법은 항상 검증을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지정맥이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리가 썩습니다. 네, 이렇게 썩은 케이스들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궤양이 생기고, 네. 이건 다 한국 환자분들입니다. 중국 환자 사진이 아니고. 다음 슬라이드. 요건 중국 환자. 우리 병원 사진이고요. 배경이 하얀 건 중국에서 찍은 거고요. 네. 다음. 다들 좋아지셔서 다행입니다. 네, 중국 환자입니다. 다음. 중국 병원 환자. 상당히 고생인데 요즘에 이런 환자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미리미리 이제 여러 군데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치료해 갖고 특별히 예방하는 건 없고요. 유전성이 있을 땐 미리 치료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인터넷에 다 있는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근육 펌프, 제2심장. 다음 스타킹 원리는 밑에서 쥐어짜 올려주는 원리입니다. 이런 스타킹이고, 요거는 한 3개월 정도 신고 스타킹 만드는 자동 기계고요. 예, 스타킹 형태는 이렇게 있는데 별표 있는 게 제일 많이 쓰입니다. 팬티형 뭐 이렇게. 근데 팬티형 요새는 잘 안 쓰기도 하고, 그리고 스타킹은 등급이 있어요. 의료기계이기 때문에 2등급 주로 씁니다. 다음 압박 스타킹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술 후에 한 3개월 동안 하루 8시간 낮에만 착용하세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의료용 압박 스타킹입니다. 이거 의료기기로 수입이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하지정맥류 치료했는데 혈관이 이상이 없다는데 계속 다리 증상 남아 있어. 이거는 하지정맥류 원인이 아니고 대부분 좌골신경통이나 하지근육통 원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약으로 치료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됩니다. 먹는 약으로 치료되나요? 안 됩니다. 약으로는 이제 뭐 한방병원에서는 뭐 이거로 약으로 치료한다 그러는데 뭐 약침으로 치료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뭐 거의 뭐 믿지는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꺼번에 이제 뇌줄기가 망가졌을 때 한꺼번에 치료해도 되나요? 아니면 나눠서 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전신 상태나 연세가 너무 많지 않은 경우, 연세가 많은 경우는 70세 이상. 저는 저보다 좀 어린 70세 이상, 전 7순이 넘었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한꺼번에 그냥 하세요. 그래요. 따로따로 나눠서 하면 힘드니까 귀찮고. 네. 치료 후에 뭐 운동은 언제 하나요? 뭐 운동은 뭐 실밥 풀고 하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용 보험 문제는 이제 실손보험이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 상담원하고 자세히 상담하고 우리 병원 결과를 해서 다 우리가 이 결과지를 원하시면 다 드리기 때문에 자세히 보험회사하고 상담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별한 건 예방하는 법이 없는데 임신 중일 때는 시술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임신 중일 때는 정맥류가 심해져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스타킹 우선 신고 아기 100일 지난 다음에 오세요. 그러면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술 비용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상담을 해드리고 심할수록 조금 비싸지고요. 네. 실손보험 사기가 많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실손보험 멀쩡한데 초음파 조작하고 그러니까 지금 실손보험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게 하지정맥류 진단이 붙으면은 굉장히 까다롭게 굴고 그리고 병원도 하지정맥류가 없는데 그걸 초음파를 조작을 합니다. 그래갖고 길게 이렇게 아까 늑대 소리 나온 것처럼 조작을 하고 그런 비양심적인 병원이 다는 아니지만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에 그거를 조작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한쪽 다리에 치료비를 1,600만 원, 2,000만 원 부르는 병원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제가 30년 동안 국내 최초로 하고 정말 꾸준하게 어느 환자나
저기 경중 중요 이런 거 관계없이 꾸준하게 양심적으로 쭉 진료해왔다고 자부를 하는데 이런 어물전에 하는 그런 망둥이들이 있어서 좀 괴롭습니다. 어쨌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방안을 마련한 게 대학병원 한 군데 꼭 보고 세 군데 이상 진단 받는 거 다 합쳐봤자 대학병원 조금 비싸긴 한데 그냥 두세 군데 가도 충분히 이 정맥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거든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맥류라고 진단받았다고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 중에 반이 정맥류가 없어요. 근데 정맥류 있다고 시술 받는데 한쪽 다리 얼마냐 그러면 1,000만 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의료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병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참 죄송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겉으로 꼬불꼬불꼬불 라면빨처럼 튀어나온 정맥이 없으면 일단은 심사숙고해서 시술을 결정받으시고 두세 군데 이상 꼭 체크해 보시고 좀 귀찮겠지만 지방에 사시는 분들 저한테 오시면 제가 정확하게 봐드리겠습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전 봐드린다고 자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정맥류가 있다고 다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경제적인 피해 그리고 심적인 부담을 주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맥류는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환자군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정맥류에 대해서 총정리원으로 해드렸고요. 이것이 다만 병원 선택하고 어떤 의사를 선택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